나머지 평방뇨에 대해서 살펴보면 검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통분모로 최소 공배수뿐만 아니라 분모의 곱과 같은 공배수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기하 분수가 아닌 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허용한다. 평방뇨 같은 경우가 실제로 아이들이 활동지를 풀어서 제출한 걸 보여주고 여기서 교사가 왜 이걸 잘못 채점을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서술을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 나올 걸 재어보았는데 제가 재어드린 부분만 보셔도 사실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6월, 7월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사까지 막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혹시 제 영상을 1월에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걸 7월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8월에 보실 수도 있고 그때 좀 많이 급한 상황이라면 찝어드린 부분만이라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교과에 대한 교사수 방향, 그 다음에 평가 방향. 수학은 이게 나올까요? 이거 외워야 되나요? 이런 궁금한 점이 매번 드실 거예요. 왜냐면 그 뒷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양이 많고 이거 진짜 이걸 사람이 외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실 거예요. 차라리 뒷평을 외우라면 외우겠어요. 왜냐면 너무 짧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뒷평은 잘 안 나와요. 나온다면 뒷교? 그래서 1사학번 때 한번 뒷교가 나온 건데 근데 이거를 그때 한번 나왔다고 지금 몇 년째 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래도 외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제 역량 아래에 나온 설명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발문이랑 수준별 수업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외우는 이유가 1차 시험에 그게 나와서가 아니라 2차 시험, 면접이나 수업 실현에서 만약에 수학 교과를 뽑았어요. 수업 실현 끝난 다음에 그냥 혼자 쇼하고 그냥 끝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시간대에 굉장히 할 말이 많아져요. 내가 수학 교과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기 나온 그 의미 있는 발문이나 수준별 수업 이런 주제를 만나면 통암기 해놓은 그런 고급진 정제된 용어를 내가 많이 외워놨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다다다다다 입이 말하는 대로 뱉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굉장히 사람이 전문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뒷교 그러니까는 1차 시험 교육과정에서 내가 수학에서 이게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보셔야죠, 여러분. 2차 시험 안 보실 거예요? 아니죠? 2차 시험에 그런 좀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면접이나 혹은 수업 실현의 그런 수업 나눔이나 반성적 성찰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발휘를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들 다 외울 거예요. 아마 이 부분.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막 도덕 내체표 같이 진짜 짜증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이왕 외우실 거면 내가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외우셔야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외우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2차 시험까지 큰 그림 그리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2차 시험 때 정말 이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기본이론 한눈에 나올 과학입니다. 한눈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험생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좀 이거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싹 모아서 한눈에 정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나올 각은 나올 것 같은 것을 재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의 원리인데요. 딘즈 혹은 DNS 그 다음에 브루너 이 두 학자 모두 구성의 원리에 대해 말을 해요. 그런데 딘즈의 구성의 원리와 브루너의 구성의 원리는 설명이 조금 달라요. 다음 두 번째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그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자마다 조금 제시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피아제는 반영적 추상화를 하도록 해라. 폴리아는 반성 단계를 거치도록 해라. 반힐은 수단의 대상화를 하도록 해라. 프로이덴탈은 수학화를 통해 애들이 끊임없이 상승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학자마다 묶는 거는 전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좀 암기를 수월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은 좀 연결을 지으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파트에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인식 수준과 그에 따른 사고 대상과 수단, 그리고 그 각 수준별 설명인데요. 시각적 인식 수준에서 사고 대상이 주변 대상이고 이를 정리하는 사고 수단은 도형,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분석적 수준 옆에 나와 있는 도형, 성질은 앞에 있는 것이 사고 대상, 뒤에 있는 것이 사고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형식적 연역 수준은 사고의 대상이 성질이고 이를 정리하는 사고 수단은 명제, 정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 수준별 설명은 진짜 통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통암기 보통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는데 이건 진짜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그냥 통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물론 4월 강론 강의 이후에 더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이 수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교사가 어떤 비계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비계 발문이 중요해요. 그 아래 보시면 시각적 인식 수준에서 분석적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와 비례를 분류해보게 한다. 그 다음에 분석적 수준에서 관계적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속성을 비형식적으로 추론해보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강론 강의 이후에 가르쳐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유념을 하시면서 4월 이후에 강론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추상화, 형식화, 이상화, 그리고 일반화, 특수화, 계통성, 논리성, 수학적 사고 4가지 이런 것들은 바로 지도서 총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수 있어요. 특히 아까 제가 교육과정 나올각에서 계속 언급드린 일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더 위주로 보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죠. 이러한 용어들을 강론 강의와 연계해서 실제 교과서에 구현된 장면과 연결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니 참고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인고 원포인트표 수학 교육과정과 기본이론 한눈에와 나올각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 교육과정과 기본이론 한눈에와 나올각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 강의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럼 안녕!